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자카르타 항구 동네에서 매일 새벽 4시에 10대 후반의 청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스타 콘서트 예매도 한정판 스니커즈 출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유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민이에요. 항구 마을에서의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삶은 아니었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작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에는 부서진 거미줄 같은 균열이 있었죠. 저희 밥솥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뱃속에서 화난 소리가 났었죠. 마을 어른들은 한국에 대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고개를 흔들며 슬픈 표정을 지으시곤 했죠. 한국은 부자들만을 위한 곳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차갑고 못되다고. 외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아. 너 같은 가난한 아이는 거기서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저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믿게 되었어요. 한국이 저 같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버지는 발리에서 관광객들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업이 망했죠. 이제는 그냥 집 밖에 앉아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장난 오토바이들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항상 공허하고 피곤해 보이셨죠. 어머니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셨어요. 매일 밤 늦게 집에 오셨죠. 옷에서는 다른 사람들 음식 냄새가 났어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서 손이 빨갛게 부어 있으셨죠. 어머니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동안 저희는 하얀 쌀밥만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는 걸 그만뒀어요. 대신 건설 현장에서 일했죠. 매일 아침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을 날랐어요. 등이 아팠고 손에는 상처와 긁힌 자국이 생겼죠. 나이 많은 일꾼들은 저를 보고 웃으며 약하다고 놀렸어요. 밤이 되면 제 손을 바라봤어요. 벌써 할아버지 손처럼 늙고 상처투성이로 보였죠. 이게 영원히 제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마을을 걸어가다가 낡은 건물에 붙은 간판을 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간판에는 큰 글씨로 한국국제학교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어 밑에는 춤추는 선 같은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완벽한 접합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저는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미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차갑고 불친절한 나라에서 뭘 배울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뭔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절망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더 나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학교 창문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했죠. 안에서 본 것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제 나이 또래의 학생들이 끔찍한 더위 속에서 두껍고 무거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줄줄 흘렀죠. 밝은 불꽃과 스파크를 내뿜는 도구들을 들고 있었어요. 방은 용광로 같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불꽃이 얼굴 근처로 튈 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 파이프를 옮겨 라고 소리칠 때는 군인처럼 빠르게 움직였죠. 뜨거운 금속을 다루면서도 마치 귀한 금을 다루는 것처럼 진지하고 집중해 보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스스로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죠? 쉬는 시간에 창문 너머로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왜 스스로를 고문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해 보이는데요. 그 학생은 얼굴에 땀을 닦으며 밝고 결연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고문이 아니야, 형. 이건 우리의 자유를 위한 기회야. 한국 기술은 단순히 금속과 기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우리 가족들의 삶 전체를 영원히 바꿀 수 있어. 그의 말이 번개처럼 저를 때렸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 그냥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학생이 한 말을 계속 생각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 더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달랐어요. 아마도 제가 중요한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은 그냥 차갑고 못된 곳이 아닐지도 몰라요. 아마도 거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두려움이 연료가 될 때, 저는 그 학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건설 현장으로 가는 길에 매일 아침 그 건물을 지나쳤죠. 그때마다 안에서 들려오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침내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뭘 배우고 싶다고? 용접을? 아미나, 우리에게는 내일의 꿈이 아니라 오늘 먹을 돈이 필요하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죠. 아버지는 그냥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학교는 우리가 없는 돈이 드는 곳이야. 꿈꾸는 걸 그만두고 계속 일해라. 하지만 저는 그 학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보라고 생각해도 시도해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건설 현장으로 가는 대신 한국국제학교로 걸어 들어갔어요. 무거운 문을 밀며 들어갈 때 손이 떨리고 있었죠. 건물은 오래되고 안은 더웠어요. 벽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죠. 하지만 학생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학생들과도 달라 보였어요. 자신들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사무실을 찾아가서 입학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제 더러운 작업복과 거친 손을 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학비 낼 돈 있나요? 없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저는 제가 뭘 약속하는지도 모르면서 약속했어요. 용접 수업 첫날은 정말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용접 토치를 건네주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죠. 보호 마스크를 쓰니까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갇힌 것 같고 무서웠어요. 똑바로 잡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금속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세요. 저는 토치를 금속 조각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갑자기 환한 반딧불이처럼 밝은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팠죠. 저는 뒤로 뛰면서 토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침착하게 계속 작업하는데 저는 거기 서서 떨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연필로 글 쓰는 것처럼 쉬워 보였어요. 저에게는 맨손으로 번개를 조종하려는 것 같았죠. 다시 해보세요. 선생님이 참을성 있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면 금속이 뭘 원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 머릿속에서 비명 지르는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어요. 불꽃이 튈 때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실수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시도들은 완전한 재앙이었어요. 금속은 화난 괴물에게 공격당한 것처럼 보였죠. 제 용접은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어요. 몇몇 조각들은 들어올리려고 하면 떨어져 나갔어요. 열 때문에 손이 데었어요. 무거운 토치를 들고 있느라 팔이 아팠죠. 금속 테이블 위로 몸을 구부리고 있어서 허리가 아팠어요.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대인 손가락을 바라봤어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맞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그냥 콘크리트 블록이나 나르는 가난한 소년에 머물러야 하는 걸지도요. 하지만 그때 할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는단다. 많은 폭풍을 견뎌내면서 강해지는 거야. 다른 학생들이 저보다 타고나게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더 오래 연습했을 뿐이었죠. 더 많은 폭풍을 견뎌냈을 뿐이었어요. 저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1달 동안 매일 몸이 아픈데도 학교에 갔어요. 용접이 형편없어 보여도 연습했어요. 이해가 안 되어도 들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토치를 잡을 때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불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죠. 금속이 녹고 함께 흘러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거의 매끄러워 보이는 용접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2개의 금속 조각이 제가 들어 올렸을 때 함께 붙어 있었죠. 좋아졌네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날 밤 가슴에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이후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어쩌면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난한 소년들도 특별한 일들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민.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모든 걸 바꿔놓은 소식을 들었어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실제 훈련을 받기 위해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한국행 비행기는 저에게 첫 비행 경험이었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인도네시아를 바라봤어요. 뱃속이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레었어요. 한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날카롭고 깨끗한 공기는 처음 느껴봤어요. 처음에는 숨 쉬는 것도 아팠어요. 모든 게 고향과 달랐어요. 건물들은 높고 곧게 뻗어 있었고 도로는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공항조차 저희 마을의 어떤 건물보다도 컸어요. 저는 아주 작고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버스가 저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울산으로 데려다 줬어요. 도시는 거대했고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굴뚝들이 콘크리트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현대 조선소는 금속 산맥처럼 보였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일하고 살게 될 곳이 바로 여기였어요. 기숙사는 작은 방들이 있는 단순한 건물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조용한 소년 리엔과 방을 같이 썼어요. 그는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규칙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둘 다 무섭고 향수병에 걸려 있어서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조선소에서의 첫날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곳은 엄청나게 컸어요. 어디를 봐도 거대한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거대한 금속 조각들을 장난감처럼 공중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소음은 끊임없이 시끄러웠어요. 저는 항공모함 페인팅 부서에 배정되었어요. 중요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 일은 군함의 내부 복도를 칠하는 거였어요. 공간은 좁고 어두웠어요. 페인트 냄새가 너무 강해서 눈이 따가웠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보호복은 두껍고 더웠어요. 페인트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좁은 공간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으니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육체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김 팀장님이었어요. 김 팀장님은 키가 작고 진지한 분이셨는데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말을 빨리 하시고 쉽게 화를 내셨어요. 제가 실수를 하면 그분의 목소리가 작업장 전체에 들릴 정도였어요. 아민, 이건 기본 작업이야. 인도네시아에서 뭘 배운 거야? 제가 하는 모든 실수가 그분의 환한 시선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어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큰 소리로 말하면 그 단어들이 저에게 더 명확해질 것처럼 더 크게 반복하셨어요. 바닥에 페인트를 실수로 흘렸을 때는 복도 전체를 혼자서 청소하게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고르지 않게 칠했을 때는 긁어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다른 한국인 작업자들이 제가 고생하는 걸 지켜보면서 몇몇은 저를 바라보며 서로 속삭였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외국인 소녀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기숙사에서 밤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모든 게 얼마나 힘든지는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에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들 잠들어 있는 동안 비어있는 공장 바닥으로 가서 연습했어요. 페인팅 도구를 올바르게 잡는 연습을 했고 좁은 공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했어요. 페인팅과 금속 작업에 관련된 한국어 단어들도 연습했어요. 리엔이 매일 저녁 한국어 기술 용어를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림과 한국어 단어가 적힌 단어 카드를 만들었어요. 방청 코팅, 스프레이 건 각도, 표면 처리. 이런 문구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했어요. 천천히 한국어가 늘었어요. 페인팅 기술도 향상되었어요. 실수도 덜 하게 되었어요. 어느 아침, 김 팀장님이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셨어요.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제가 일하는 걸 지켜보셨어요. 또 다른 실수에 대한 잔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긴장했어요. 대신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세가 많이 좋아졌구나, 아민. 내가 진지하게 배우려고 한다는 게 보여. 그분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거의 친절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날부터 김 팀장님은 저를 그냥 비판하는 대신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전문적인 기술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어떤 방법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잘 통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엄격함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뛰어나게 만들고 싶어서였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불친절한 곳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었어요. 사장 실현과 깨달음. 모든 것이 바뀐 그날. 저희 훈련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김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더니
분기별 기술 시연회에 선발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가장 뛰어난 작업자들이 회사 임원들과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큰 행사였거든요. 저는 도장부서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저요? 한국에 온 지 겨우 3개월 된 외국인 근로자인 제가요? 분명히 잘못 전달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를 선택하신 게 맞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한국인 작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김 팀장님이 진지하게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미나, 기술에는 국적이 없어.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내 기술도 이제 정말 훌륭해.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날 밤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었어요. 저를 지켜볼 모든 중요한 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회사 이사들, 정부 관계자들,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경험 많은 엔지니어 분들까지요. 만약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로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 다음 2주 동안 저는 자유시간마다 준비에 매달렸어요. 팔이 아플 때까지 스프레이건 각도를 연습했어요. 금속 표면에서 건을 잡는 정확한 거리를 외웠어요. 도료 두께 측정값들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했어요. 시연 전날 밤에는 리엔이 기숙사방에서 한 번 더 연습을 도와줬어요. 빈 캔과 물을 사용해서 도장 동작을 시뮬레이션 했거든요. 준비 다 되었어. 리엔이 말했어요. 그냥 숨 쉬는 것만 기억하고 내가 배운 걸 믿어. 시연 당일 아침,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입었어요. 큰 시연장으로 걸어갈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적어도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모두 지켜보며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는 분들을 한자리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모두 비싼 정장을 입고 가죽 수첩을 들고 계셨어요. 일부는 모든 걸 녹화하려고 카메라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마치 산이 제 어깨 위에 올라앉은 것 같은 압박감이었어요. 시연 구역은 실제 작업장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방청 코팅을 칠해야 하는 큰 선박 선체 금속 조각이 있었고요. 모든 전문 장비들이 테이블 위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어로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마디 단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외국인 근로자, 젊어, 흥미로운 선택.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예전의 모든 의구심들이 다시 밀려왔어요. 어쩌면 우리 마을 어른들 말씀이 맞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저 자신을 망신시키고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소년들은 콘크리트 블록이나 나르는 게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건지도 몰라요. 그때 첫 번째 용접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당신의 여건이나 억양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당신의 실력과 마음에만 관심이 있죠. 보호 마스크를 쓰고 스프레이건을 들었어요. 이제는 손에 익숙하고 편안한 무게감이었어요. 수백 번 연습한 대로 정확히 공기압과 도료 유량을 조절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도료가 건에서 완벽하고 균등한 패턴으로 흘러나왔어요. 정확한 속도와 거리로 건을 움직였어요. 각 스트로크는 이전 것과 정확한 양만큼 겹쳤어요. 코팅은 어떤 흘러내림이나 얇은 부분도 없이 매끄럽고 균일하게 올라갔어요. 작업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지켜보는 군중도, 압박감도,
두려움도 마이너스 모든 게 사라졌어요. 오직 저와 금속, 그리고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대화처럼 그 사이를 흐르는 도료만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금속에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다를 횡단할 배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몇 달에 걸쳐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는 일이었어요. 결심과 연습이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작업을 마쳤을 때 뒤로 물러서서 제 작품을 봤어요. 칠해진 표면이 완벽했어요. 두께가 정확히 맞았어요. 도포가 완전히 균일했어요. 사람 손이 아니라 기계가 한 것처럼 보였어요. 방 안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요. 곧 방 전체가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일부는 제가 칠한 패널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회사 임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단단히 악수를 해주셨어요. 정말 뛰어난 작업이었습니다. 우수함은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디서 태어났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네요.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오늘 자네 시연에 대해 들었네. 팀장들이 모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자네는 우리에게 기술이란 국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신의 일에 가져오는 성실함과 실력에 관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혼자 일기에 썼어요. 오늘 저는 제가 단순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장인이에요. 그리고 장인은 어디에나 속할 수 있어요. 오장 돌아가는 길과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돌아오기.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꿈꾸는 사람에서 꿈을 만드는 사람으로. 저의 성공적인 시연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저에게 상상도 못했던 자리를 제안했거든요. 한국에 오는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강사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용접 토치 잡기조차 무서워했던 그 소년이요? 하지만 저는 승낙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덜 무서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강사로서의 첫날은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밝은 교실의 초록색 칠판 앞에 서 있었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15명의 젊은 남성들이 긴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한국에서의 첫날 저의 모습과 정확히 똑같아 보였어요. 무섭고 향수병에 걸리고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하얀 분필을 들어서 칠판에 적었어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혼자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돌아보니 걱정스러운 모든 얼굴에서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아민이에요. 저는 쉬운 한국어와 영어로 말했죠. 2년 전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섭고 향수병에 걸렸었죠.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자카르타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나르던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용접 불꽃이 무서웠던 것에 대해서도 말했죠. 김 팀장님의 환한 목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 제 성공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말했어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언어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집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손으로 하는 기술을 익히면 그 기술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해줄 거예요. 가르치는 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웠어요. 학생들에게 도구를 올바르게 잡는 방법이나 페인트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향수병, 언어 혼란, 그리고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고 속삭이는 압도적인 의심을 다루는데 도움을 줘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다른 한국인 강사들과 함께 먹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학습 자료를 만들었죠. 한국어 발음 가이드를 녹음해서 메신저 앱으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탄이라는 베트남 학생이 선생님은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 진정한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교육 방법에 대한 소문이 조선소 전체에 퍼졌어요. 다른 부서들도 그들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 수업에 보내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는 저를 수석 강사로 하는 정식 외국인 근로자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인도네시아 고향에서 일어났어요.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서 아민 장학금이라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년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 10명이 무료 교육과 장비를 받게 되었죠. 휴가 때 학교를 방문했을 때 눈물이 날 뻔한 광경을 봤어요. 입구 근처 벽에 누군가가 손으로 쓴 작은 쪽지를 붙여놨더라고요. 여기서 배우는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아민. 저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제 여정을 가능성의 예시로 사용하고 계셨죠. 한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라고 들으며 자란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교육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프랑스 기자 마티아스가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기술에 관한 기사를 위해 저를 인터뷰했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해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자신의 상황이 미래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평범한 소년일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 기사가 인도네시아 전역의 신문에 실렸어요. 곧 한국기술학교에 대한 지원이 극적으로 증가했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울산에 있는 제 교실 앞에 서면 저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젊은 사람들의 얼굴을 봐요. 그들은 무섭지만 결심에 차 있고 숨겨진 잠재력으로 가득해요. 저는 매일 아침 칠판에 같은 메시지를 써요. 기술이 저를 구해줬고 이제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저의 힘이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저희의 가능성은 무한해요. 하지만 정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의 영웅이 아니에요. 진짜 영웅은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배우고 성장하고 훌륭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매일 저는 학생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들을 익히는 것을 봐요. 매 졸업식마다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도착했던 젊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봐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마법이에요. 금속을 용접하거나 페인트를 완벽하게 뿌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의심을 결심으로, 두려움을 기술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카르타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나르던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라와 문화 사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불꽃을 무서워했던 학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